안녕하세요. 요즘에 증시가 좀 반등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되죠. 다시 언젠가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계속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 우리가 기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카카오 네이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카카오 네이버 주주고요.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 주식들을 사는 이유는 제 수익도 있지만 이런 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저는 주주의 관점에서 더 이거를 꾸준하게 저는 공부해 나가는 거지 뭐 단기성이나 정보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이렇게 밝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주식 수는 지금 카카오는 저번보다 조금 늘어서 64주, 네이버는 21주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역대급 실적이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우려하고는 달리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게 실적 타격이 없어요. 뭐 지금 정부 규제라든가 뭐 국감이라든가 뭐 이게 당장 뭐 실적이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미래에 이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저는 이거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권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규제의 방향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의 인식도 이 기업들이 사회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씩 한다면 대중의 인식도 언젠가는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이게 인식이 안 좋아도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네이버 3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1조 7,300억,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3,354억,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42.8%, 이커머스 사업은 4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코로나 국면이어서 상당히 잘 나왔는데도 더 역기저 효과 없이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은 네이버가 이제 뭐 신규로 뭐 이마트 장보기 사업도 시도하고 있고 뭐 일본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일본 사업자가 시작하겠지만 국내 판매자들도 이제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저는 향후 이미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컨텐츠 사업이 상당히 네이버 측면에서 네이버는 중요한데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페토가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제페토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입자 수가 2억 명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상당히 그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증가하는 걸 지금 이미 이쪽은 상당히 매출이 커지고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와패드, 와패드는 이제 새로 네이버가 인수한 웹소설 플랫폼이에요. 이쪽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이쪽에서 카카오에서 금융 그 마케팅에서 문제가 발생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도 네이버 파이낸셜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요. 이쪽은 미래셋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직접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대출 중개와 후불 결제 서비스는 지금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사업적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네이버는 크게 타격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걱정이 되는 카카오 골목상권 규제 이슈 영향 크지 않아. 아직은 크지 않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쪽에 진출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문제가 아니라 뭐가 좀 이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조정이 주가가 막 더 폭락할 것 같잖아요. 근데 폭락을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규제의 영향이 실제로 없어요. 매출에 타격이 없어요. 왜냐? 이제 하려고 조금 깔기 시작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었는데 카카오가 이제 욕심을 부렸는데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이쪽은 실제로는 매출 타격도 없고 아무것도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카카오 망했다, 카카오 끝났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매출 확장성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보면 이미 증권가나 이쪽에서 컨센서스 잡아놓은 대로 일어나가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51%, 매출은 51%, 영업이익은 85%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플랫폼 기업에 뒤지지 않는 성장률이에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지분을 모아가면은 상당히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머스나 광고 사업 호조, 뭐 이건 다 예상이 가능하죠. 톡비즈 이쪽에서 유달리 이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쪽에서 4,372억 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죠. 모빌리티 핀테크 매출 성장이 이어지며 이쪽도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인데도 전년 대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타격을 받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국가 면장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오딘이라는 그 게임 때문에 한번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T블루 이거는 좀 많이 축소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페이 거래액이 확대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로 많이 결제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플랫폼 이제 기타 매출액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쪽은 정부 규제가 없는 쪽이죠. 카카오 스토리. 이쪽이 카카오 재팬 매출의 호조. 그리고 이건 지금 일본에서 1위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꺼져버렸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네이버 Z 삼총사 진격 해외에서도 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미흡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컴퓨터를 잘 못해요. 네이버 Z세대 삼총사 진격. 네이버 어차피 소식 아까 전했는데 네이버가 더 궁금한 측면이 많잖아요. 요즘에 카카오보다는 사람들이 제페토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깊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메타버스를 우리가 해외 뭐 ETF도 가입하고 막 그런데 메타버스가 앞으로 주요 테마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도 상당히 이게 중심축이 될 것 같아요. 가입자는 아까 2억 명 가까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네이버 웹툰 미국 기반 이용자 중 69%가 Z세대래요. 지금 Z세대가 향후에 소비의 주축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IP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세가 더 이어질 거다 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지금 1위 업체예요. 이게 와패드를 인수했거든요. 상반기에. 웹소설도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Z세대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데 젊은 층에서 웹소설을 많이 읽더라고요.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그래서 이 와패드가 영향력이 좀 클 것 같고요. Z세대는 아무래도 그래픽적인 요소를 많이 중요시하는 거죠. 아까 뭐 와패드는 웹소설이지만 좀 이건 상반되네요. 그렇지만 Z세대는 어쨌거나 그래픽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유튜브를 보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로 소통하는 직접적으로 얼굴을 내비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셜로 서로 소통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아바타로 소통하는 게 익숙한 세대가 Z세대다. 그래서 전 세계 2억 명 중 아까 가입자 2억 명 중 80% 이상이 10대 엄청나죠. 이 젊은 층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 스냅챗이라고 하는 톡이 상당히 인기인데
그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나이 든 세대와 같은 그 커뮤니티보다는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원해요. 그래서 스냅챗도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에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그 스냅챗의 CEO가 참고로 그냥 번외로 얘기해 보면 스냅챗의 CEO는 미란다 커가 와이프예요. 엄청 그 유명한 배우고 예쁘죠.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제페토는 인앱 결제를 통해서 아바타 의류와 동작 등 가상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버려서 이 안에서 뭐 이 가상의 아이템도 사고, 실제 상품도 사고, 금융 상품도 사고, 이게 나중에 그 Z세대는 익숙한 그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뭐 가상 그런 현실 관련된 영화에서는 직장도 다니고 그런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그런 영화도 나왔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한 그래서 네이버 Z는 이쪽에서 뭐 코인을 유료로 팔는데요. 뭐 구찌와의 협업으로 명품도 팔고 있고 그리고 노블럭스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상대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평가받는다고 해요. 추후에는 이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면 엄청나게 높은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는 노블록스도 이미 수십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장했어요 이미 미국에 그 노블록스 시가총액 한번 봐볼까요? 궁금한데 저도 노블록스 시가총액을 한번 봐보죠. 노블록스 시가총액이 45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0조가 넘어가네요. 와, 엄청나네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엄청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항상 관심을 둬야 되고 이쪽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네이버 계열사인 리셀 플랫폼 요즘에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거는 추첨제로 그 하는데 이쪽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쪽을 엄청나게 열광을 해요. 한정판에. 그래서 한정판 막 뭐 추첨하는 날은 막 다 직장에서도 막 앱으로 막 그거를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크림이라는 이 플랫폼 이것도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쪽에서 막 가격이 막 주가 차트처럼 나와요. 운동화가. 그래서 이쪽에 뭐 추가 투자를 받았다. 금융 뭐 벤처 캐피털 등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메타버스에서 이런 제페토 같은 그 플랫폼이 중요한 게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 회사잖아요. 원래 네이버 웹툰 그 컨텐츠죠. 그리고 크림 아까 이 중고 그 리셀 그 플랫폼 이쪽이 연동이 되는 거죠.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로 막 놀다가 10대 뭐 20대들이 막 놀다가 뭐 운동화도 사고 웹툰도 보고 웹툰에 나온 캐릭터가 뭐 그 아바타로 막 나오기도 하고 웹툰에 나온 캐릭터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자신의 새로운 캐릭터 제2의 내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10대들이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웹툰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상의 나의 모습에 되게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상의 나를 꾸미고 가상에서 소비를 하고 가상에서 만나고 이런 거라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잘 경험을 안 해봤다고 기성세대가 경험을 안 해봤다고 10대 20대가 그걸 안 좋아할 거야. 에이, 이게 뭐야. 쟤네 어차피 나이 들면 그거 이용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기성세대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 이용했던 거를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 당시에는 최신식 서비스였어요, 그게. 근데 나이 들어서도 이용하죠.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인터넷을 처음 접한 세대는 인터넷을 살면서 평생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세대는 모바일 서비스를 평생 쓰게 돼요. 이게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시장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구글은 그래서 유튜브를 인수한 거예요. 다음 또 네이버의 좋은 역할을 한번 보시죠. 네이버 신용평가가 이제 살렸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은 이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런 쪽의 사업자들의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A씨는 최근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은행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다. 그렇죠. 당연히 거절당하죠. 이 사람은 직장에 다닌 경험이 없고 재산이 없어요. 특별히. 그리고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은행의 대출 방식은 담보를 통해서 대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는 뭐 담보가 없으면 네 직장 다니는 월급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새로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뭘 가지고 신용을 평가할 거냐. 네이버는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동안 장사했던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비했던 것도 알 수 있고, 판매 이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적으로 빠르게 대출을, 이 사람은 대출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 그런 걸 평가해서 이율도 따다닥 나와서 바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빠르게 평가를 해서 빠르게 대출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아다가 다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이버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이런 거를 저는 표출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대출 업력별 비중 보면은 짧은 업력인데도 대출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출을 안 받는 이유가 이미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3년 이상 버텼다면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 대출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우리 사회 구조상 이분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성공한 자영업자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큰 프랜차이즈 매장을 차릴 수가 있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옳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량한 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비우량 대출이긴 하나, 비우량 대출이지만 그 중에서도 속간해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자체 신용 평가인 대한 신용 평가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남긴 흔적으로 빠르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예요. 우리의 애증의 카카오. 그렇지만 시가총액 50조에서는 제가 락바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뭐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50조는 락바텀이다. 그러면은 저의 전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 삼수생 카카오페이 국민주 등극할까? 또 상장 준비하는 거죠. 또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저번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뭐 공모가가 높다느니 뭐니 하는데 금감원이 했는데 뭐 그건 핑계 같고 그냥 그때 뭐 규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카카오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은 지금 7조 8천억에서 11조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수요 예측 10월 20일에서 21일, 일반 청약 10월 25일에서 26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균등 배정 방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이게 IPO 역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 물량을. 이게 좀 대단한 게 기존에는 청약 증여금을 많이 넣는 투자자가 유리했는데 이거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카카오 네이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런 플랫폼 기업은 그냥 모아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급등락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모아갈 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굳게 다지시고 좀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